안녕하세요. 전소희계사입니다. 오늘 6월 30일부터 이 멤버십을 개편하면서 새롭게 스터디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OT 강의처럼 해서 공개로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할 거고 멤버십도 개편한 거다라는 거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의 멤버십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스타터 팩이라고 해서 모든 영상을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모닝 루틴 성형이라고 해서 라이브 스터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실 제가 라이브 스터디를 진행을 하면서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예를 들면 시즌에 제가 막 새벽 5시에 퇴근을 하고 2시간 자고 7시에 라이브 켜고 이런 날도 있었어서 막 댓글에 힘들어 보이세요 선생님 뭐 이런 댓글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이제 퀄리티에 문제가 있기도 했어서 일단 스터디를 진행을 하는 것은 월요일, 목요일 아침 7시에 공개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을 하도록 하는데, 사전에 이 촬영된 영상을 7시에 공개하도록 제가 이제 올려놓는 것으로 해서 스터디는 진행을 할 거고요. 그렇게 퀄리티 있는 영상으로 업로드 드리면서 1단계에 있는 분들은 지금은 모든 영상을 보실 수 있었는데 회원 전용 영상만으로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랑 관련된 예를 들면 요점북 지금 읽기라든지 아니면 말문제 읽기, 그다음 2차 주요 문제 풀기, 요거는 2단계 분들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2단계로 상향 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OT니까 부가치세법 총론부터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는 1-2페이지부터 부가치세법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난이도나 어느 정도 뎁스가 있냐라고 하면 거의 객관식 세법의 이론 강의 정도의 수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 강의 수준으로 여기서부터 기본을 해결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고요. 이 객관시세법의 이론 강의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의 특징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요 거래 단계별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림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림을 함께 같이 보시면 사업자 1과 사업자 2 그리고 최종 소비자의 단계에 걸쳐서 단계별로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자 1은 아무것도 매입한 것이 없어도 창출된 부가가치 이 1,000원을 창출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부가가치라는 거는 밑에 내려가서 설명을 보면 각각의 거래 단계에서 사업자가 창출해서 더한 가치를 부가가치라고 하고요. 이 창출된 부가가치 1,000원을 매출이라고 부르죠. 사업자 1이 사업자 2에게 매출 1,000원을 발생시키고 공급가액이라고 부릅니다. 그거는 매출, 공급가액, 과세표준, 그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다 동일한 말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1,000원을 창출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고 한다면 받을 때 이 돈을 1,100원을 받죠. 그래서 100원을 받는 거를 우리는 거래 징수라고 합니다. 100원을 받아가지고 이자는 아무것도 매입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 받을 것은 없고요. 그래서 100원을 사업자 1이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사업자 2에 대한 게에서 보면 사업자 2는 창출한 부가가치가 이번에는 2,000원입니다. 하지만 이자는 이 매출액에서 자기가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받아야 되니까, 내가 사온 것만큼은 추가적으로 받아야 되니까 창출한 부가가치가 2,000원이지만 내가 매입한 게 1,000원이 있었으니까 이 매출액은 3,000원으로 해가지고 공급을 하게 되죠. 그러면 300원을 똑같이 공급가액의 10%
만큼 곱한 300원을 거래 징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300원에 대해서 보면 이자가 사업자 2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2,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1이 창출한 1,000원까지 더한 3,000원을 매출액, 공급가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누적 부가가치라고 부릅니다. 누적 부가가치 3,000원에 대해서 300원을 똑같이 거래 징수해서 신고 납부를 하게 되면 이게 누적 부가가치이기 때문에 그대로 300원을 신고 납부하게 되면 사업자 1이 창출한 1,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00원은 여기서 한번 두 번 과세가 되게 돼요.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전 단계에 거래 징수 당한 걸 빼주면 이렇게 비로소 이 사업자 2가 창출한 부가가치 에 대해서만 납부하도록 되죠. 그걸 바로 우리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부가가치세법에서 중요한 거래 구조 중에 하나죠. 이렇게 해서 사업자 2는 신고 납부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부가가치세의 가장 큰 특징이 나오게 되는 거죠. 최종 소비자가 결국에는 세액을 부담한 것이 됩니다. 300원을 거래 징수해서 납부했으니까. 하지만 신고 납부는 사업자 2가 하죠. 이게 바로 신고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른 세금이 되는 거 간접세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300원을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입니다. 소비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하는 최종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면 아까 봤던 것처럼 사업자 2 같은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를 100원을 해주면 그러면 결국 부담하지 않는 게 되었죠.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뭐 어떤 걸 공급했어야지 공급하면 신고 납부하면서 이중과세가 되게 되니까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건데 최종 소비자는 어디에도 공급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될 것도 없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해줄 필요도 없겠죠. 이렇게 해서 사업자 간의 거래와 이 사업자 소비자 간의 거래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는데 밑에 있는 이제 설명을 한번 읽어보면서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구조는 현행 세법은 전단계 세액공제법으로 되어 있고요. 이 전단계 세액이라는 게 바로 전 단계에서 거래 징수당 매입세액을 말하는 거죠. 이 전단계 세액공제법이 4번에 있습니다. 이따가 내려가서 좀 더 볼 거고요.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 공급하는 사업자 1은 매출세액을 매입하는 사업자 2에게 거래 징수해서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고 이 거래 징수를 못했다라고 하지라도 납세 의무는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한 사업자 2는 거래 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고요.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있어서 소비 행위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 부가가치세이기 때문에 면세로 구성이 되어 있지 열거되어 있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모든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지만 소비자가 담세하도록 되어 있는 간접세이고요. 공급하는 사업자 2는 매출세액 300원을 소비자에게 거래 징수해서 납부합니다. 매입하는 소비자는 부가가치세 300원을 최종적으로 부담을 하게 되고요. 밑에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보도록 할게요. 이전 단계에서 과세된 세액을 공제해주는 방법을 전단계 세액법이라고 하고 이 매출액은 누적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세율도 들어있는데 수출하는 사업자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해세율로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매입세액은 전 단계까지 과세된 세액을 공제하는 거, 그래서 전 단계 세액을 매입세액이라고 부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이중과세 조정을 하게 됩니다. 공급가액은 과세표준 매출액을 말하는 것이고 재화나 용역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요건은 과세사업자가 과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서 사업자 등록을 안 했더라도 매입자가 누구인지를 상관없이 세금과세 발급 안 했다라고 할지라도 과세사업자가 과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라고만 했다면 과세 요건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요게 요 두 가지가 엔드 조건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가 어긋나면 과세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보면 매입세액의 공제 요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사용 예정이기만 하면 매입 당시에 공제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7가지 불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돼요. 7가지가 미, 세, 업, 면접,
비토라고 해서 사업자 미등록, 세금계산서 미수치, 그리고 세금계산 사개표 미제출, 업무와 무관하거나 면세 사업과 관련되었거나 접대 관련이거나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라고의 유지 및 전용에 사용된다거나 토지랑 관련됐을 때에는 불공제하죠. 이렇게 해서 불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사용 예정이기만 하면 우리는 매입세 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요게 매입세액에 관련된 설명이었고요. 뒤에 가서 이제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렇게 해서 한 페이지 정도만 보는 걸로 하겠고요. 우리는 목요일에 7시에 공개되는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터디는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요점북 읽기는 이 정도의 뎁스로 진행된다는 거 오늘은 OT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